With you, I can be sad with you. Just take my hand and fly out through the dreams where the skies are so clear. With you, I will stay with you. 이 아시아 와인 트로피는 유일하게 아시아의 많은 나라, 많은 도시가 있지만 대전에서 유일하게 치러진다. 그러면 왜 대전이냐? 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이 아이템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전시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 와인을 생산하는 모든 나라들이 와인 품평대회를 하는데 이 와인 품평대회는 전 세계의 와인 생산자들이 와인을 보내와서 돈을 내고 보내옵니다. 그러면 심사위원들이 그것을 심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수여하는 거예요. 이러한 어떤 그 부분이 아시아 와인 트로피인데 와인 품평대회는 유일하게 대전에서만 진행이 됩니다. 전 아시아를 통틀어. 그래서 전 세계에서 한국 사람들이 품평대회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 심사위원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1회부터 작년에는 제가 참석을 못했는데 7회까지 심사위원으로 계속 참석을 하고 그런데 와인은 뭘 즐기죠? 색 말고 또 향을 즐기죠. 자, 그러면 세 번째는 맛을 즐기는 거죠. 그래서 맛을 즐기는데 우리가 맛을 즐길 때 좀 단맛이 강해야 좋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아주 우아한 단맛을 가진 와인을 이탈리아 와인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그래서 와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색과 향과 맛을 즐기는 그런 부분인데요. 와인은 무엇으로 만들까요? 포도로 만들죠. 그런데 어떻게 드세요? 포도를 한 송이 갖다 놓으면 우리는 옆에 접시 하나 갖다 놓으면 뭐가 남죠? 껍질이랑 씨가 남죠. 어떡하죠? 포도에서 가장 몸에 좋은 부분은 껍질하고 씨인데. 그런데 포도를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포도는 색깔이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안은 약간 푸르스름한 과육은 색깔이 없어요. 그래서 와인의 종류 중에 크게 레드 와인이 있고 화이트 와인이 있는데 여러분 포도에는 적포도가 있고 또 뭐가 있죠? 청포도. 그럼 청포도로 만들면 무슨 와인 될까요? 화이트 와인. 너무 간단하죠? 적포도로 만들면 색깔이 있으니까 레드 와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에 이런 이야기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와인을 마시면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먹으면 이 와인이 엄청 맛있어요. 그냥 따라서 먹으면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서 와인에는 뭐가 있냐면 스토리가 있다. 자, 이 스토리를 따져가다 보면은 거의 세계의 역사가 들어가 있어요. 문학, 건축, 철학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베토벤부터 시작해서 괴테부터 시작해서 많은 유럽의 빅토리고부터 문호드라 화가나 건축가나 이런 사람들이 와인 먹으면서 생각하고 와인 먹으면서 고뇌해서 나온 작품들이죠 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 스토리가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와인은 좀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먹어야 맛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여드렸고요. 자, 보세요. 이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테이블 마운틴이에요. 탐파나다에서 테이블 마운틴인데 아프리카에 무슨 와인이야? 다 포도밭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샴페인 아시죠? 요 마을 그리고 요 지역을 완전히 다 포함한 지역이 샴페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후에 샴페인이라는 말을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샴페인은 이 지역을 부르는 말인데
프랑스 말이 아니고 미국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샴페인이라고 안 부르고 뭐라고 불러야 되느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샹파뉴. 아, 샹파뉴에서 생산된 탄산이 들어있는 화이트 와인을 샹파뉴라고 한다. 이게 정의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샹파뉴. 네, 좋습니다. 샹파뉴. 자, 이렇게 해서 요 마을 이름은 그렇고요. 그리고 이 마을에서 막 이야기가 하고 싶어 죽겠어요. 이 마을에서 수도사가 수도원에서 기도를 하는 수도사가 있었는데 돈 페리뇽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돈 페리뇽이라는 수도사가 수도원의 뭐 책임자냐면 식음료 담당자예요. 그래서 가을에 포도를 수확해가지고 와인을 만들었어요. 그 지하실에다 차곡차곡 쟁여놨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봄에 가니까 다 깨져 있고 코르크 터져 나와 있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당연히 누구를 생각하죠? 이것은 악마의 장난이야.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막 성수 뿌리고 막 기도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가만히 바라보니까 깨진 병을 가만히 바라보니까 뭐가 뽀글뽀글 올라오는 거예요. 호기심에 먹어봤어요. 세상에나. 태어나서 사이다를 처음 먹어봤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먹던 물하고 차이가 많겠어요. 이거에 창안해가지고 이 샹파뉴, 탄산이 들어있는 걸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와인을 만들 때 우리가 포도 먹으면 달죠? 그 달달한 것을 효모가 뭘로 바꾸냐면 알코올로 바꿔요. 반절은 알코올로 바꾸고 반절은 뭘로 바꾸냐면 탄산으로 바꿔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이 와인의 알코올 도수가 13도예요. 그럼 반절을 알코올로 바꿨으면 탄산은 날아간 거죠. 그래서 요 와인의 포도주의 알코올 도수를 보고도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몇 브릭스의 포도주부로 만들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대략적으로.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양조 과정 이런 건 일단 넘기고요. 자, 그렇게 해서 좀 전에 이렇게 포도들을 봤는데 이처럼 포도나무가 이건 이탈리아 시실리아입니다. 굉장히 메말라 보이죠. 우리나라 포도나무하고는 전혀 다르죠. 자, 지금 보시면 이건 스페인의 그 남쪽의 섬에 젊으신 분들 알죠? 이비자가 스페인에 있는 섬 이름이에요. 섬 전체가 나이트 클럽이에요. 한번은 꼭 가보셔야지. 그리고 이제 요 옆에 섬이 있는데 요 섬의 포도밭인데 거기가 이제 우리나라 전에 애국가를 작곡하셨던 안희태 선생님이 이제 계셨던 곳이죠. 지금도 그 가족들이 살고 있어요. 후손들이. 제가 가서 찍어온 거예요. 자, 그리고 포도나무 형태들이 우리나라 포도나무하고 다 틀리죠. 왜냐하면은 다 기후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는 뭐 끝도 없죠. 저기까지. 미국의 포도밭입니다. 자, 여기는 프랑스 이게 자갈밭이지 어디 포도밭입니까? 그러나 아주 좋은 그런 땅이죠. 포도나무를 재배하기는 아주 좋은 땅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금방 와인을 만드는 포도들을 얘기했을 때 그 포도들을 생산해내는 나무입니다. 포도나무예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가 포도를 생산을 하는데 나무 혼자의 힘으로 될까요? 흙이 있어야죠. 그리고 또 태양이 있어야죠. 그리고 비도 와야 되죠. 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다 포도를 생산하는데 다 작용을 하는데, 그러면 이 다 작용을 하는 이 자연 환경, 포도 재배 자연 환경이 포도나무를 심는 곳마다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구기자로 유명한 데가 어디죠? 청양이잖아요. 인삼으로 유명한 데는 금산. 영동은 포도.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왜 여보세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자연 환경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똑같은 포도나무를 미국에 심고 프랑스에 심고 이탈리아에 심으면 포도 맛이 다 틀려요. 자, 그러다 보면 자, 이처럼 생산지마다 생산되는 와인의 맛이 다 똑같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다 틀리죠. 괜찮습니다. 다 틀리죠. 네. 그래서 이 와인의 그럼 종류가 몇 가지가 될까요? 그냥 하늘의 별만큼 많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처럼 자,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죠. 이렇게 이런 형태죠. 이렇게 해서 자, 그런데 이렇게 돌려갖고 넣은 다음에 뽑는 게 있는데 여러분 버터플라이형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손을 들죠. 만세를 불러요 얘가. 그때 인정사정 볼 거 없이 날개를 꺾으면 홀크가 열리는 버터플라이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저는 이제 주로 제가 이제 그 수업을 우리 학생들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이제 호텔 쪽이나 또는 뭐 이런 관광 계열의 학생들 수업을 주로 하다 보니까 요 소믈리에 라이프라고 해요. 소믈리에 라이프. 요걸 주로 사용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것의 원래 변명은 아미드 객송이라고 해요. 아미 뭔지 아시죠? BTS의 아미. 모나미 아시죠? 모나미 볼펜. 몬아미. 아미가 프랑스 말로 친구라는 뜻이에요. 그럼 모나미 내 친구, 또나미 네 친구, 소나미 그 친구. 그래서 아미에서 모나미는 내 친구. 아미 드 객송. 객송. 옛날로 말하면 뽀이. 옛날 뽀이라고 했잖아요. 말하자면은.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아미드 객송이라는 건 뭐냐면 웨이터 친구예요. 웨이터 친구. 왜요? 항상 주머니에 있으니까. 그래야 와인을 따니까. 그래서 별명은 아미드 친구. 정식 명칭은 띠흐부숑. 부숑이 아까 그 병막에 띠흐부숑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말로는 그렇죠. 따개병? 병따개는 너무 흔하니까 따개병이라고 하죠. 따개병. 자, 그래서 얘를 사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자, 보시면 얘는 이렇게 칼날이 달려 있어요. 이 칼날은 뭐냐면 지금 보시면은 코르크가 물에 닿거나 습하면 곰팡이가 생기니까 코르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캡슐이라고 하는 걸 씌워놨어요. 요거는 플라스틱 또는 뭐 우리 뭐 알루미늄 이런 걸 사용하거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들고 갈게요. 이게 그걸 자르는 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제가 두 번. 자, 이렇게 잘랐어요. 자, 다시 한 번이요. 자, 여기를 한 번. 제가 어떻게 했죠, 금방? 자, 얘를 돌렸죠? 네. 돌리고 멋있어. 얘를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이게 자르다 보면 난리잖아요. 가루가 미세하게 묻어있잖아요. 그거 안 하려면 그냥 얘를 밑에서부터 쭉 긁어서 그러면 여기에 이 플라스틱적으로 자, 그러면은 요 뾰족한 부분이 있어요. 요 뾰족한 부분을 우리 그 고무줄로 이렇게 총쏘기 놀이 하잖아요. 하는 것처럼 잡고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들어가요. 얘를 요 뾰족한 부분을 콕 찍어요. 콕 찍어가지고 그냥 돌려주기만 하면 안 눌러도 돼요. 그냥 돌려주기만 하면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일자인 것 같아도 여기를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어떤 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투 스텝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얘를 딱 하고 눌렀죠. 자, 그러면 원 스텝. 아셨죠? 투 스텝. 마지막에
그런데 가장 제가 어떤 잔을 가져왔냐면 가장 보편적인 잔을 가져왔어요. 자, 레드 와인 잔, 화이트 와인 잔. 왜 크기가 다를까요? 자, 이때부터 와인을 맛있게 먹는 방법이에요. 왜 크기가 다르냐면은 결국에는 뭐냐면 와인을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만 가르쳐 주세요 라고 저한테 그러면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은 와인은 온도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지금 화이트 와인하고 레드 와인을 만져보면 화이트 와인이 더 차가워요. 제가 오늘 아침부터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갖고 왔어요. 화이트 와인. 그래서 자, 큰 잔에 와인이 따라 놓으면 공기하고 접하는 면적도 많고 그 다음에 빨리 온도가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레드 와인 잔은 크고요. 1차적으로. 두 번째, 화이트 와인은 차게 드신다고 그랬잖아요. 화이트 와인은 예를 들어서 8도에서 한 12도, 14도 이렇게 오래 묵은 와인일수록 온도를 올리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화이트 와인은 차갑게 먹어야 되니까 빨리 따라서 맛있는 와인 먹고 신선한 와인 또 따라 먹고 또 따라 먹고 괜찮죠?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와인을 아까 레드 와인은 떴다고 했잖아요. 떫은 와인을 부드럽게 만들어 먹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항상 여러분들 앞에서 기미를 보니까 와인이 맛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 입에는 약간 달콤한데 여러분 입에는 떫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를 맛있게 만들어 먹는 방법은 와인을 스월링이라고 해서 공기하고 섞어주는 거예요. 공기하고 섞어주면 이 안에 너무너무 화가 났잖아, 얘가. 이 안에 있는 와인을 여기 가둬놓은 지가 벌써 3년이에요. 그러니까 화가 이렇게 나 있으면 덥지요. 좋은 인상을 할 리가 없잖아요, 얘가 나오자마자. 그래서 얘 기분을 좋게 해주는 거예요. 공기하고 바깥 공기를 쐬어주면 얘가 떫은 맛이 부드러워지면서 향이 올라와요. 자, 떫은 와인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드시는 방법 아셨죠? 자, 이렇게 흔들고 나면 이렇게 흘러내려요. 꿀물처럼. 그렇죠? 꿀물처럼 흔들리죠? 요걸 이제 와인의 눈물이라고 합니다. 요게 끈적이면 끈적일수록 숙성이 잘 돼요. 건배 한번 하시고 아이 컨택. 자, 그 다음에 내 입에 가져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 소주를 먹었는데 누구하고 먹었는지를 몰라. 그 친구하고 눈을 한 번도 안 마주치는 거예요. 그런데 서양 애들은 아니거든요. 막 뚫어져라 눈을 쳐다봐요. 막 눈을 뚫어져라 쳐다봐요. 그래서 우리도 그러면은, 그리고 눈을 자꾸 쳐다보면은 웃게 되고, 그리고 싸울 일이 없어요. 술자리에서. 눈을 안 보고 술만 먹으면서 자기 얘기만 하니까 이게 싸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건배를 하기 전에 와인을 마셔야 된다. 그리고 제가 이제 거의 마지막 수순으로, 이제 와인 테이블맨의 마지막 수순으로 한 가지를, 그러니까 모든 테이블 매너를 이 한 단어에 응축시킬 수 있어요. 와인은 무엇이다? 와인은 배려의 술이다. 상대편을 배려하는 술이에요. 그래서 와인을 마시는데 앞에 사람의 잔이 비는 것을 절대 용납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앞에 사람 잔이 비었다. 그러면 나 너하고 오늘 술 먹기 싫거든? 이 얘기고요. 그래서 잔이 비기 전에 어떻게 해요? 와인을 또 따라주죠. 그래서 첨잔의 술이에요. 우리나라는 첨잔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와인은 있는 잔에, 그래서 제가 흔히 보는데 와인을 따라드리러 가면 잠깐 완삭하시고 받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는 것이 원래 매너예요. 그냥 있는 부분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와인을 바꿀 때
A라는 와인을 먹다 B라는 와인을 먹을 때는 완샷해도 비워서 이렇게 뭐 헹구거나 어쨌든 그냥 드실 수 있지만 이렇게 같은 와인을 먹을 때 굳이 완샷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첨자예술이고 항상 내 입에 가져가기 전에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의 잔이 비어 있는지, 채워져 있는지, 줄어 있는지, 그리고 항상 건배를 권해요 앞에 사람한테. 그리고 아이 컨택을 하고. 와인을 드실 때는 조심하셔야 될 게 첫 번째, 급하게 먹지 않는다. 그리고 한 번에 많이 먹지 않는다. 이게 철칙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걸 제가 이겨내는 방법도 말씀을 드려야죠. 첫 번째, 바로 물입니다. 와인을 드시면 지금 벌써 조금밖에 안 먹었는데 약간 피곤한 것 같기도 하고 혈액순환이 엄청 빨라요. 와인은. 저 피부 괜찮죠? 피부가 좋으냐 말이죠. 와인 화장품을 쓰는 게 아니고요. 와인을 많이 먹죠. 근데 혈액순환이 좋아서 이게 신진대사가 빨라져요. 자, 그러면 그래서 이 와인이 취하도록 드셨을 때는 물의 와인 양만큼 물을 같이 드셔요. 와인을 그만 마시고 싶다. 잔을 뭐 이렇게 가려라. 다 실례예요. 와인 잔은 양이 정해져 있어요. 따라드리는 양이. 내가 마시지 않으면 절대 더 안 따라줘요. 잔을 따라 놓고 안 마신다고 해놓고 계속 마시니까 수위가 줄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와인은 첨잔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와인을 잔이 비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매너를 지키려고 계속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받아놓으세요. 상한 와인을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상한 와인을 너무 많이 드시고 계신 거예요. 상한 와인을. 그래서 그 상한 와인을 구별하는 방법 딱 두 가지로 결론 지어서 말씀드리면, 색깔이 이렇게 붉은색은 괜찮아요. 그런데 이 색깔이 어떤 색이면 먹으면 안 되느냐면, 와인 색깔이 갈색이야. 딱 따랐는데 딱 색깔을 보니까 갈색이야. 드셔야 돼요? 안 드셔야 돼요? 상했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그렇게 만들어진 와인이 있긴 해요. 포트, 뭐 쉐리 이런 와인들이 있지만 크게 봤을 때는 일단 갈색이면 안 되고요. 두 번째, 색깔은 빨가래. 오케이, 향을 딱 맡았어요. 혹시 음식이 상한 거 냄새 맡아보면 다 아세요? 모르세요? 다 알죠? 그런데 와인을 딱 맡았는데 이거는 정상적인 향이 아니야. 뭔가 이건 음식이 살짝 상했을 때 느낌처럼 와인도 향을 맡았을 때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색깔, 향, 맛인데, 첫 번째 색깔에서 안 맞으면 안 되고요. 두 번째, 향을 맡았는데 향이 아니야 라고 하면은 그 와인은 차라리 안 드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한번 말씀드리고요. Let's run up through the fields where the sun shines.